근데 인텔의 이러한 투자 행보에 대해서 사실 좀 못 믿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면은 하도 구라를 쳐서 뭐 구라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내가 이때 양산할게 놓고 밀어준 적이 너무너무 많아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달공학 에러입니다. 오늘은 파운드리 업계의 이 지각 변동 상황을 좀 살펴볼 건데요. 2021년 여름 기준으로 지금 대표 3사가 엄청난 투자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초격차를 유지하려고 하는 이 TSMC, 그리고 이를 빠르게 따라잡으려고 하는 삼성 파운드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운드리 시장에 재진출하면서 예전의 명성을 다시 찾으려는 인텔, 이 3사의 경쟁 상황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시죠. 파운드리에 대해서 자세히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만 설명드리자면은, 이 반도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 조그만한 칩에 전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특정한 동작을 하게끔 하는 이 칩을 만드는 게 목적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시대가 바뀌면서 점차 하드웨어가 소형화가 됩니다. 우리 스마트폰도 그렇고요, 웨어러블 디바이스도 그렇고 더 작은 공간에 더 작게 밀어넣는 기술들이 필요로 하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배터리를 사용하게 되고, 이 배터리 전력 소모를 점점 더 줄이면 줄일수록 더욱더 경쟁력이 있는 제품이 되겠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주목받지 않았던 이 파운드리 업계가 점차 더 주목을 받으면서 울트라 파인 세미컨덕터 프로세스, 초미세 공정 경쟁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똑같은 면적에 훨씬 더 많은 램을 때려박고 칩을 양산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더 많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반도체 칩을 대리 생산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도 한번 다뤘던 이 반도체 공급 체인을 한번 설명하고 들어가면요, 20세기 말까지는 반도체 산업을 이끈 주역이 바로 인텔이죠. 우리 건물을 지을 때도 설계도를 만들고 그 설계도대로 건물을 짓고 그 내부 인테리어도 다 이렇게 검증하고 하자 없는지 확인하고 이러한 과정을 거치잖아요.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가 어떤 기능을 하는 이 설계도를 만드는 작업, 그리고 이거를 직접 생산하고 마지막에 검증하는 작업까지, 이 모든 거를 다 아우르는 Integrated Device Manufacturer, IDM, 종합 반도체 기업, 바로 대표적인 게 인텔과 삼성이 있었죠. 이러한 기업들이 주도를 해왔지만 21세기 들면서 점차 설계는 설계대로 하고,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생산은, 너희가 반도체 칩 생산 자체는 너네가 알아서 좀 해줘 라고 하는 양분 체계로 갑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설계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팹리스 기업, 팹이 없다, 이 패브리케이션 하는 이 팹이라는 공장 자체가 없다라는 기업, 퀄컴, 엔비디아 이런 기업들이 되겠죠. 이런 기업들은 설계도만 딱 만든 다음에 이 설계도를 위탁 생산하는 TSMC나 다른 기업에 딱 넘겨주면 요거를 생산하는 기업이 따로 만드는 겁니다. 애플이나 구글 같은 기업이 자체 칩을 생산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체 설계를 다 한 다음에 요거를 위탁 생산하는 쪽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점차 양분되는 구조로 가다 보니까 파운드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더 많은 팹리스 기업들의 제품들을 수주받느냐에 따라서 얘네들의 매출과 영업이 결정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 코로나 사태, 그리고 미중 갈등이 이 파운드리 경쟁을 부추기게 된 핵심적인 원인이었죠. 그러니까 팬데믹이 되다 보니까 반도체를 공장을 통해서 계속 생산을 해야 되는데, 이 공장을 풀로 계속 돌려도 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공급 자체가 안 되니까.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이 반도체 리드타임 보시는 건데요, 2022년 초 기준으로 보면은 한번 딱 주문이 들어가면은 거의 26.6주가 걸립니다. 애플이나 엔비디아, 퀄컴 이런 데서 미리 이거를 주문을 넣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아무리 부지런히 설계도를 만든다 하더라도 이 반도체를 생산할 공장이 너무 모자란 거예요. TSMC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렇게 가격을 인상하기도 했고요. 맥킨지가 이 팹 전망 보고서를 냈는데요, 2021년 글로벌 반도체 매출, 이게 6천억 달러입니다. 이게 전년 대비 20% 급성장했어요. 그런데 이게 2030년까지 거의 1조 달러 규모로 예측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 시장이 훨씬 더 많아질 거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게 되겠습니다. 뭐 6천억 달러에서 1조 달러로 보면은 뭐 몇 퍼센트 안 오른 거네, 전기차는 5배 증가한다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이 6천억 달러라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큰 시장이라는 거죠. 이게 점점 더 큰 성장을 하고 있고, 이거를 어느 기업이 나눠 먹을 거냐, 요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 파운드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상위 5개 회사가 거의 90%를 다 먹고 있는 시장이거든요. 근데 여기 빨간색 부분 TSMC가 거의 절반 이상을 먹고 있으니까 이 파일을 어떻게든 더 많이 먹으려고 하는 경쟁이 되고 있는데, 초미세 공정으로는 5나노미터, 또 4나노 공정, 이런 것들이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데, 업계 1, 2위인 TSMC와 삼성이 이 3나노 공정을 먼저 대량 생산하기 위해서 지금 경쟁을 하고 있죠. 물론 지난 6월달 말에 삼성이 GAA를 이용해서 3나노 공정을 양산을 선을 했습니다. 물론 수율이 얼마 나온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양산 가능한 정도다라고 6월 말에 발표를 했죠. TSMC보다 먼저 3나노를 양산한다라고 발표를 한 게 되겠습니다. 외신들도 그렇고 우리나라 안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크게 보도가 됐죠. 근데 이 초미세 공정이 왜 중요하냐, 스마트폰이라든가 최근 CPU, GPU 같은 것들은 최신 공정을 항상 도입을 합니다. 그 왜 그러냐, 더 작은 초미세 공정을 사용하면 할수록 전력 소모가 덜 들고 그만큼 성능은 빨라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신 스마트폰이나 CPU, GPU 같은 경우에는 이 전력 소모가 크리티컬하고 더 성능을 끌어올려야 되고, 온도 발열 문제를 더 잘 관리를 해야 되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걸 잘 맞춰가지고 공정을 잘 적용을 해줘야 한다는 거죠. TSMC는 거의 애플의 주 고객이죠. 아이폰도 생산을 하고 맥북도 생산을 하고 뭐 이렇게 해 나가고 있는데요. 파운드리 업체가 초미세 공정의 수율 높은 요거를 지원을 하면 할수록 더 많은 고객사를 가져가게 되겠죠. TSMC의 최신 공정 5나노나 7나노가
전체 매출의 50%입니다. 그러니까 선단 공정에서 거의 매출을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다른 업계도 비슷하지만 TSMC가 굉장히 압도적인 매출을 올리고 있고 시장 파이를 가져가고 있는 만큼 최선단 공정을 빨리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삼성이 이제 GAA라는 구조를 가져온 것과는 다르게 TSMC는 계속 기존의 핀팩 구조를 고수하고 있는데요. 이 핀팩 구조로 3나노를 과연 양산 가능할 것이냐, 이 부분이 굉장히 포인트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 테이블 보시면은 애플이 거의 뭐 25%, 거의 4분의 1을 담당을 하고 있죠. 나머지는 이제 밈이에요. 물론 엔비디아, 퀄컴 다 받아서 하고 있지만도 저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애플이 굉장히 많이 가져간다. 그리고 주 고객들이 항상 초미세 공정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부분을 빨리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 크죠. 올해만 최대 55조 원의 규모의 투자를 발표한 TSMC인데요. 앞으로 5년 동안 시설 투자를 30% 더 늘린다라고 하니까 이건 뭐 그냥 지금까지 번 돈을 다시 또 막 때려받고 있는 수준입니다. 삼성과 인텔을 견제하기 위해서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 TSMC의 공장은 거의 다 대만에 있습니다. 대만에 국지적으로 다 몰려 있는데 이제 점차 일본에도 투자를 하고 또 미국 애리조나주에 5나노미터 공장도 지금 신설을 할 거라고 하고 있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소니나 덴소 같은 이런 회사와 협력을 해가지고 구마모토 현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한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원래 TSMC 같은 이런 것들을 외부에 건설을 하려면은 대만 정부의 승인이 필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거를 외부에도 지금 퍼져나가는 걸로 되겠습니다. 이게 국지적인 전략에서 점점 퍼져나간 것은 물론 이제 미중 갈등에 의한 것도 있고요. 반도체 생산 체인을 너무 한쪽으로 몰아붙이지 않고 여러 곳에 분산함으로써 이렇게 반도체 쇼티지, 이런 공급난이 있을 때에 대응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마련을 해놓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핀팩 구조에서 뭔가 좀 한계가 계속 느껴지고 있어요. 계속 뉴스가 나오는데 그냥 구글에서 3나노 공정 연기 이렇게만 치면은 TSMC가 3나노 수율 문제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AMD CPU가 제때 안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핀펫이라는 구조의 한계 때문에 이 3나노의 이 덴시티를 가지는, 이 집적도를 가지는 공정이 만약에 성공이 되지 않는다면 결국 양산의 문제죠. 수율이 충분히 나오지 않는다면 이게 수익으로 이어지지 않고 고객사들도 이제 떨어져 나갈 거기 때문에 굉장히 살을 걸고 도전을 하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특히 TSMC의 애플 고객 같은 경우에는 3나노 공정 칩 양산 시점을 이제 올해 하반기로 미루니까 원래는 아이폰 14에다가 A16 바이오닉 칩을 3나노 공정에 딱 도입할 줄 알았는데 그 전 단계인 4나노 공정으로 도입했다고 하죠. 이쯤에서 삼성을 보면은 3나노 삼성 GAA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6월 말에 발표한 세계 최초 3나노 파운드리 초도 양산 시작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죠. 먼저 3나노 공정을 만들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이전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3나노라고 하는 기준은 사실 10나노 이후부터는 약간 좀 유명무실해지기 있어요. 무슨 말을 의미하느냐, 예전에는 이제 선폭 기준으로 요게 3나노냐 4나노냐 5나노냐 10나노냐 이렇게 기준을 세웠었는데 지금은 약간 그 SM5, SM7 이런 거 있죠. 이제 그랜저, GV80, GV90 라인업들을 얘기를 할 때 모델명처럼 약간 대표성을 가진 넘버로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 똑같은 3나노라 하더라도 혹은 똑같은 5나노 공정이라 하더라도 삼성과 인텔과 TSMC의 이 집적도 차이는 약간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TSMC가 조금 더 우수하다는 말도 있고요. 그렇지만 새로운 기술 게이트 올 어라운드 GAA 구조를 먼저 적용을 해서 이거를 양산 가능한 수준까지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삼성이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부분이 있고요. 물론 이제 추후 양산이 얼마나 가능할 건지 그리고 수율이 얼마나 나올 것인지는 한번 살펴봐야 하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은 전체 투자 48조 2천억 원 중에서 90%를 지금 반도체에 다시 투자를 하고 있는 삼성인데요. 또 지금 기사를 보니까 앞으로 10년 동안 미국 텍사스에 거의 뭐 200조 원을 투자를 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1개 공장을 지을 거다. 이게 미국에서 계속 공장을 계속 지어 나간다라는 겁니다. 말이 그냥 200조지 200조 정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 돈을 계속 투자를 해서 파운드리 쪽과 메모리 쪽에 계속 투자를 하겠다, 이런 부분이 되겠죠.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이제 인텔이죠. 인텔 파운드리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파운드리에 재진출한 인텔인데요. 양강 체제로 흘러갈 것 같았지만 인텔이 다시 IDM 2.0이라는 발표를 하면서 이미 미국 애리조나주와 오하이오주에 24조 원씩 딱딱딱 투자를 했고요. 앞으로 유럽에 10년 동안 100조 원을 투자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각 정부 유럽연합 이쪽에 계속 설득을 하면서 좀 투자 좀 해줘요 하면서 패키징어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난 2월에는 이스라엘의 파운드리 기업인 타워 세미컨덕터를 인수를 했습니다. 6조 원에 인수를 했는데요. 이렇게 공격적으로 계속 투자를 하면서 현금력이 짱짱한 이 인텔이 파운드리 기술을 계속 보이고 있죠. 근데 인텔의 이러한 투자 행보에 대해서 사실 좀 못 믿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면은 하도 구라를 치서 뭐 구라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내가 이때 양산할게 놓고 밀어준 적이 너무너무 많아요. 14나노 10나노 지금 이제 그냥 깔끔하게 표현돼 있지만 인텔 10나노 그 다음에 10나노 인핸스드 이렇게 나오면서 다시 뭐 역으로 다시 이전 공정으로 돌아가고 이런 역사가 있는데 현재는 지금 인텔 7 이렇게 하는 부분, 그리고 4, 3 그 다음에 20앙스트롱 18앙스트롱까지 2025년까지 달성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일단 돈만 투자해서는 되는 게 아니지만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게 공장 신설도 있지만 인건비도 갖고 오는 거거든요. 우수한 인력들을 모시고 와가지고 또 이제 빠르게 또 따라잡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할 겁니다.
2025년까지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과연 가능한 수준인가, 따라잡을 수 있는 수준인가라는 의구심이 사실 있습니다만, 꼭 2025년까지 아니더라도 2030년까지 인텔이 이걸 놓지 않는 이상 계속 이 파일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에는 미디어텍 아시죠? 사실상 현재로서의 모바일 AP 최강이라고 볼 수 있는, 원래 안드로이드 진영의 AP 최강은 퀄컴이었습니다. 근데 중저가 시장을 공략하고 있던 미디어텍이 중국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먹고 있었는데 이거를 인텔이 딱 가져온 거예요. 미디어텍은 최근에 퀄컴보다 훨씬 더 앞선 프리미엄 AP를 내놓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점차 이렇게 고객사들을 이제 데리고 옴으로써 확대해 나간다면은 인텔도 맨날 이제 그 구박받다가 드디어 옛날 인텔 제국의 명성을 또 얻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레 예측해 봅니다. 네, 그래서 이 3사의 파운드리 경쟁 계속 이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원래 TSMC는 반도체 종합기업이 아니죠. 그런데 삼성과 인텔은 종합기업입니다. 설계도 하고 모바일 AP도 만들고 아니면 CPU, GPU도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파운드리 생산까지 하는 이런 종합 반도체 기업이 될 수가 있는데요. TSMC의 강점 요거였죠. 나는 오로지 파운드리만 할 거야. 나는 너네가 설계도 주면은 생산만 할게. 우리가 막 설계 같은 막 그런 짓 안 할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는 원칙, 이렇게 나아간 점이 굉장히 큰 장점이죠. 그러면서 애플 같은 것도 수주를 많이 갖고 오고 또 파운드리 자체의 경쟁력도 있고요. 근데 앞으로 이제 시스템과 플랫폼을 운영하는 IT 회사로부터 자동차 기업까지 다양한 기업들을 이제 여러 가지 수주를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 이러한 철학 자체가 조금 약화되지 않을까. 무슨 말이냐면은 요 자체로서 고객사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거는 그런 시대는 이제 지나지 않았나,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워낙 많은 이 이해관계가 섞여 있다 보니까 나는 고객과 경쟁하지 않아, 이거 하나로는 대응할 수 없는, 팀만 잘 생산해주면은 얼마든지 다른 기업에 맡길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3사가 앞으로 이 초미세 공정 3나노, 이 향후에 2나노도 나올 거고 옴스트론 시대에 들어가게 될 텐데, 진짜 이렇게 정말 좁은 데다가 이렇게 덴시티 높게 만들 수 있을지, 수율이 안 나오더라도 그냥 갈지,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살펴보면서 향후에는 이 미세 공정에 관련해서도 좀 더 자세히 다루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파운드리 경제 업체들을 살펴보면서 얘네들이 점차 더 작게 만들수록 내 스마트폰과 CPU, GPU 모두 다 발열 적고 성능 짱짱한 제품들을 출하할 수 있을 거라고 예측되어 너무나도 기분이 좋은 안달공학 에러였습니다.